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C샵 교과서 마스터하기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번 시간의 주제는 관계형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 관계를 따지는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장이에요. 금방 끝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형 연산자, 논리 연산자, 관계형 연산자는 평상시에 비교 연산자라고도 하고요. 그거를 단내 쪽에 마이크로소프트 독스 쪽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저도 평상시에 비교 연산자로 일반적으로 많이 불렸거든요. 그런데 공식 명칭을 보니까 관계형 연산자로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책에 관계형 연산자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역시 얘네들 두 개 없으면 프로그래밍이 절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핵심 기능입니다. 관계형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 사용하기 관련된 데모를 진행할 건데요. 관계형 연산자는 이 기호 왼쪽 꺽쇠 작음, 작거나 같음, 크거나 같음, 더블 이퀄, 느낌표 이퀄에서 다름을 나타내는 거하고 앰퍼센드 두 개짜리 사용해서 and, 버티컬 바 두 개 사용해서 오와 느낌표 사용해서 not 연산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역시 여러분들이 책에 순서대로 예제를 몇 개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타이핑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현재 강의를 한번 정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책 한번 보시는 형태대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말씀드리면 지금 촬영하는 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편집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촬영해서 하면 되는데요. 그래도 저랑 같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6년 전에 제 목소리를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라고. 6년 전, 7년 전. 즉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는 2019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3 시절에 프로젝트 만들고 현재 예제 관계형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 사용하기, 책에 있는 소스가 이 시점에 만들어진 소스 가지고 책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물론 그 소스는 그 전 거의 15년 전서부터 사용을 했었던 소스이긴 하지만 책에 있는 소스하고 가장 비슷한 시절이 7년 전에 제 목소리로 촬영한 강좌가 보니까 현재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연산자, 관계형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 들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 따라하기 하셔도 똑같고요. 책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니까요. 예. 그래서 6년 전에, 오늘은 좀 특별하게 6년 전에 제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확히는 7년 전이겠죠. 이제 2020년이니까 7년 전에 제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계형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의 새 프로젝트 관계형 연산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연산자. 자, 관계형 연산자, 즉 같은지 다른지 비교 연산자. 관계형 연산자는 다른 말로 비교 연산자. 관계형 연산자. 관계형 연산자는 뭐다? 비교 연산자다. 자, 기본 코드 잡아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계형 연산자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 변수를 하나 선언하도록 할게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first number, 첫자 대문자, 이제 파스칼 표기법으로 first number는 셋. 그 다음에 정수형 second number는 5라고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number, second number. 자, 그러고 나서 바로 한번 모양을 내서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C 더블 탭
일단은 먼저 표시를 해보면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 크냐, 작으냐, 크거나 같으냐, 작거나 같으냐. 이렇게 이제 이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지, 같으냐. 느낌표 이퀄 다른지, 같은지 다른지를 물어보고 싶다. 자, 예제를 한번 완성시켜 보면, 자, 퍼스트 넘버에 10, 그 다음에 세컨드 넘버에 5를 한번 넣어봤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비교 연산자는 요 이제 이항 연산자,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하고 같은지 다른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참 또는 거짓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참 또는 거짓을 반환시켜 줘요. 예를 들면, 그래서 만약에 CW 탭 눌러서 퍼스트 넘버하고 퍼스트 탭 같은지 다른지, 퍼스트 넘버가 세컨드 넘버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10이 5보다 크냐, 그러면 얘는 뭘 반환시켜준다? 참을 반환시켜준다.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true라는 키값을 이제 값을 반환시켜준다는 거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만약에 불 타입으로, 참 또는 거짓 타입으로, 불 타입으로 resul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다. result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기본값은 false다.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줄 수 있고요. 그냥 저렇게 출력해도 되고, result는 그러면 퍼스트 넘버가 5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 퍼스트 넘버가 세컨드 넘버보다 작거나 같은 물었다. 그러면 리절트에는 뭐가 담기냐면 false가 담긴다는 거죠. 거짓이다. 10이 5보다 작으냐를 물어봤다. 그럼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CW 탭 눌러서 리절트 값을 출력을 시켜보면 두 번째는 true 다음에 false가 출력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다. 다시 이제 리절트는 요번에는 같은지를 물어보고 싶다. first number하고 더블 이퀄 하나를 쓰지 않았고요. C 언어 계열은 이제 이퀄 두 개를 씁니다. 이제 다만 이제 VB 계열은 C 계열, C 패밀리, C 계열은 같은지를 물어볼 때 같은지, 느낌표 이퀄은 다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같으면 참, 다른지 물어봤는데 다르면 참, 이런 식으로. C 계열은 더블 이퀄 사용하고요. VB 계열은 VB 패밀리는 뭘 사용한다? 같은지를 물어볼 때는 그냥 이걸로 따진다라는 거. 퍼스트 넘버하고 세컨드 넘버하고 같으냐? 10하고 5하고 같지 않다. 그러면 리절트에는 뭐가 담긴다? 거짓이 담긴다라는 거. 콘솔.라이트 라인 실행시켜 보면 뭐가 담긴다? 거짓이 출력이 될 거라는 거죠. false. 그래서 세 번째는 거짓. 이렇게. 마찬가지로 뭐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코드 줄여서, 자, 이번에는 퍼스트 넘버하고 세컨드 넘버하고 다른지를 물어보고 싶다. 다른지는 느낌표 이퀄을 사용해서 퍼스트 넘버하고 다른 거. C 계열은 C 패밀리는 뭐가 다르다. 느낌표 이퀄을 사용하고, VB 계열은 다르다.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다르다. 이렇게 이제 꺽쇠 열고 닫고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게 차이점이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언어가 C, C++, C# 자바가 다 C 패밀리니까 다 요 더블 이퀄로 같은지 물어보는 거고, 느낌표 이퀄로 다른지를 물어본다. 결과를 퍼스트 넘버하고 세컨드 넘버는 10과 5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는 true가 나온다. 실행시켜 보면 true.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크냐 작으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또는 같으냐 다르냐를 물어본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렇게 이제 관계를 따지는 거. 앞에 항과 뒤에 항의 관계를 따져주는 거를 관계형 연산자라고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비교 연산자라고도 한다. 관계형 연산자 또는 비교 연산자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관계형 연산자도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파일에 솔루션 닫기. 자, 이번에는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새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 이름은 논리 연산자.
자, 논리연산자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만들고요. 자, C샵의 기본 코드 작성하고 클래스 이름만 논리연산자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클래스 이름을 자,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연산자. 예. 영문으로 한번 써봤고요. 클래스 이름은 첫자 대문자인 대부분 영문으로 쓰니까 영문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거고요. 자,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논리연산자, 로지컬 오퍼레이터, 논리연산자 엔드 두 개짜리 연산자가 있고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드 연산 둘 다 참일 때에만 참, 즉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을 나타내는 게 엔드 연산이고요. 그 다음에 오화 연산. 오화 연산은 버티컬 바 두 개를 사용해서 오화 연산자는 오화 연산을 따진 거고요. 얘는 하나라도 참이면 참, 반대로 즉 둘 다 거짓일 때에만 거짓을 나타내는 거고요. 세 번째 낫 연산자, 특정한 단항 연산자로서 느낌표 연산자, 낫 연산자. 참이면 거짓으로, 거짓이면 참으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의 낫 연산자다. 자, 그럼 바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 타입의 i는 선언과 동시에 3으로 선언해놓고 정수형 타입의 j는 5로 선언해놨다. 3,5로 이렇게 선언했다. 자, 그러면 엔드 연산하고 오화 연산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또는 거짓을 담아놓을 그릇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리절트로 선언과 동시에 기본값은 false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 또는 거짓. 자, 그러면 자, 리절트에는 참 또는 거짓을 담아놓을 수 있는 그릇이고요. 리절트를 담아놓고 그 다음에 자, 논리연산자의 기능도 참 또는 거짓이니까 그래서 리절트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가 3과 같으냐, 그리고 j가 느낌표 이퀄 비교연산자 j가 3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CW 탭 눌러서 리절트 값을 출력을 시켜보면 리절트가 뭐가 나올 거냐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요것만 따지면 i가 3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참. 그러면 이제 의미는 리절트에는 뭐가 담긴 거냐면 리절트는 true. 앞에 i는 3이냐 물어봤죠. 그럼 참이면 true. 그리고 M% 두 개. j가 3이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죠. j가 5니까 3이 아니냐 물어보면 j는 3이 아니다. 즉 5다. j가 3이 아니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된다? 참이다. 그러면 리절트에는 뭐가 담긴다? 참 M% 참이기 때문에 둘 다 참일 때만 참. 그래서 엔드 연산을 하게 되면 둘 다 참일 때는 참이라는 거. 리절트 값을 실행시켜보면 true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시켜보면 true 값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요거를 두 줄을 그대로 카피해서 밑에다 붙여놓고 요번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5와 버티컬 바 두 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버티컬 바 두 개. 앞에 항과 뒤에 항에 대해서 버티컬 바 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된다? 요게 참이고, 요 이제 내용을 바꿔볼게요. A가, 앞에 걸 그냥 느낌표 걸로 바꾸고, 여기를 같은지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i가 3보다 3하고 같은데 3하고 다르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뭐다? 요거 값은 true다. j가 3이냐? j는 5가 담겨져 있는데 j가 3이냐를 물어봐요. 그러면 거짓. 그래서 false. 그러면
이거 true가 아니라 false. i가 3이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3이 아니냐. 이제 3인데 3이 아니냐 물어보니까 false, 거짓이다. 그리고 얘도 j가 3이냐 물어보는 거죠. j는 5인데 3이냐 물어보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거죠. 오화연산은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에요. 그런데 둘 다 거짓일 때는 그때는 거짓이다. 이게 이제 특징인 거죠. 엔드 연산은 둘 다 참일 때만 참, 둘 다 참일 때만 참인 거고 나머지 다 거짓이고요. 두 개 항. 오화연은 하나라도 참이면 참인데 둘 다 거짓일 때는 거짓이다. 요거의 결국값은 뭐가 나온다? 거짓이 나온다.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시키면 false가 나온다. 이렇게 거짓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not 연산자도 한번 리절트로 만들어 보죠. 리절트에다가 i가 느낌표 이퀄 i가 얼마, 뭐 예를 들면 i가 만약에 예를 들면 5보다 크거나 같으냐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i가 크거나 같으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r에는 뭐가 담긴다? i가 5보다 크거나 같으냐를 물어보면 r에는 뭐가 담긴다? false가 담긴다. 그런데 CW 탭 밑에다 CW 탭 눌러서 리절트 값을 출력하는데 그냥 자리 참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출력하죠. 0번째 자리 만들어 놓고 리절트 값을 출력하는데 리절트 변수 앞에다가 이렇게만 출력하면 false가 출력이 될 건데요. 리절트 변수 앞에다가 느낌표, 단항 연산자의 느낌표를 붙이겠습니다. 모든 변수 앞에 느낌표 연산자를 붙이게 되면 not 연산자가 돼요. 즉 r은 원래는 false였는데 false에서 not 연산자에 의해서 뭐가 true로 이렇게 바뀌어서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not 연산자. 어떤 변수 앞에 느낌표가 붙이면 그거의 값이 true면 false면 true로, true면 false로 이렇게 true에서 false, false에서 true로 이렇게 바뀌어서 출력해 주고 싶다. 그때 사용하는 게 not 연산자다. 자, 그러면 논리 연산자 and, or와 not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더 이제 많은 연산자 있는데 일단은 논리 연산자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파일에 솔루션 닫기. 자, 어때요? 7년 전에 제 목소리하고 좀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제 목소리 들어봤을 때 많이 틀려졌습니다. 예, 많이 틀려진 것 같고요. 제가 어떤 강좌는 15년 전 강좌도 있긴 한데 그래도 7년 전 강좌가 깔끔하고 현재 시점하고 잘 맞아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을 사용한 비주얼 스튜디오 2013 시절에서 사용하던 방법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두 개의 예제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렸는데요. 뭐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특히 C샵은 제가 책에도 어느 부분에다 써놨는데요. 하위 호환성이 너무 잘 지켜진 언어예요. 15년 전 C샵 소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즉 20년 전 소스가 됐던 15년 전 소스가 됐던 가져다가 그대로 여기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다가 CS 파일 만들어 놓고 넣어놓고 실행하면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버전업 되면서 하위 호환성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버전에서 했던 어떤 명령어들이 높은 버전에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넷 프레임워크만 맞춰주면 최신 버전으로 맞춰주면 현재 여러분들 시점에서 옛날 소스 가져다가 실행을 시키면 물론 콘솔 환경에서는 바뀐 게 없어요. 소스 그대로니까 뭐뭐뭐.cs 파일만 그대로 돌려놓고 실행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C샵은 1.0 버전 때서부터 현재 8.0 몇 달 후면 지금 강의 이후로 몇 달 후면 9.0이 나올 텐데 어쨌든 지난 1.0부터 8.0 버전까지 올라오면서 하위 호환성을 잘 지켜가면서 버전업 되면서 없어진 명령어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연산자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렇게 짧게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추가적인 연산자로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추가적인 연산자 공부하고 연산자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